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기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예산 없는 살림에 줄어들 살림에 예산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의원 되고 한 1년 7개월 됐는데 수차례 말씀을 좀 올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에 의존하는 이 구조를 좀 다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확장 재정을 이제 언제까지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려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울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조선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울산의 경제가 주저앉는 것들 저희가 교훈 삼아서 대기업 중심의 세수를 이제 다변화할 것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내년 또 예산도 그러한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뭐 내년이 삼성이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세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또 언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경제적인 변화에 우리 평택 시민들이 겪어야 될 이 임팩트가 좀 셀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런 고민들을 예산을 세우면서도 정책적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고민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보면 이제 저희도 그 집행부에게 CEO님들도 시민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것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개월 전부터 저희가 10%에서 15%를 줄이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몇십 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민분들한테 가서 예산을 줄여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다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2.3% 정도 517억이 본 예산 대비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 예산 늘었다나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방소득세가 이제 삼성이나 기업에서 들어오는 게 852억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자체 예산, 자체 사업 정책 예산이 얼마나 줄었죠? 600억. 예, 전체적으로는 올해 대비 744억 정도 주는 거예요. 정책 사업비가, 아니 이렇게 네, 자체 정책 사업비는 665억이 줄면서 저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시민분들에게도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이렇게 665억의 자체 정책 사업비가 줄면 어디서 어느 분야부터 이렇게 줄어듭니까? 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이제 사업들을 좀 많이 좀 줄였습니다. 대규모 개발 예, 사업이나 개발 도로 사업이나 사업이라든지 예, 뭐,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줄였습니다. 네. 이게 보면 그 사업의 내용을 보면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이제 시정 방침이나 방향성들이 읽히지 않습니까? 평택이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면서 문화적인 혜택들, 그리고 교육적인 혜택들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 도시인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이나 뭐 박물관 건립 사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화적인 문화 분야의 사업은 30몇 프로 가량이 이제 확대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교육 분야 사업이 1.4%에서 계속 그 수년째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 향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이 청소년들과 교육 사업이 이렇게 확장이 돼야 경제적인 이 풍요롭게 되는, 풍요로운 표현이 좀 이게 이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도시에 걸맞는 미래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4%에서 이거 확대를 시킬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665억이 그 감소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화예술, 농업, 교육 이 부분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도로 건설 이런 사업비 규모를 이런 좀 줄였고요. 실제 진짜 이 내용을 네. 보시면 예, 실제로 봤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재정 상황을 봐서 가용 단시간 내에 복원을 할 수 있으면은 추경을 통해서든 이 부분은 좀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고 약속했던 부분은 계획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특정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 분야별 교육 사업이 교육 분야의 사업들이 좀 확장이 돼야 이게 도시가 발전하는데 균형감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그 세정 팀장님께서도 말씀을 쭉 주셨는데 삼성의 영업이익이 올해는 이렇게 줄었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후년 예산은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 등도 분석을 해보니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 재경부 쪽에 있는 상무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각 교류를 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올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그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메모리 재고가 너무 많은 관계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수치들이 적힌 문서들이 왔다 갔다 그런 건 하면서 조정이 아니고요. 문서는 그쪽에서 절대 안 주고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뭐 어느 정도는 될 것 같다.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그쪽에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조금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앞으로 삼성이 이제 그 미국에도 이제 테슬라 쪽으로도 다 도조 그 말하자면 AGI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는 그 반도체를 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내년에는 조금 올해보다는 조금 영업이익이 올해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아마 가장 내년 예산이 조금 가장 그러니까 더 어렵지 제가 않을까. 여쭙고 싶은 건 삼성의 영업이익을 분석함에 있어서 네. 이게 구체적인 어떤 어떻게 데이터를 하냐면, 가지고 예, 분석을 예. 해서 여기 예산 안에 반영이 그렇죠. 되는 건지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 2분기 매년 1, 2분기 분기는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는 거 있고 이 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8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최종 결정이 안 나잖아요. 그럼 1, 2분기를 가지고 준해서. 기초해서 이제 거기에 준해서 하반기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제 정보를 받고 해서 1, 2분기 기초를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는 거죠. 예, 한 해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예. 다음 여쭙고 싶은 것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쭤보셨지만 이게 재정 운영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편성을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말씀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다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안정화 기금이 2,400억이 올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지방채 발행 계획이 487억인가가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가 몇 프로가 됩니까? 이자가 이제 작년까지 이제 금년까지는 아니 작년까지는 1.5%였습니다. 1.5%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다르죠. 이제 차입선마다 좀 다릅니다. 경기도랑 지금 기획재부 예. 차입선 잡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2.5%짜리가 있고 네, 또 이제 3.75%짜리가 있고 네. 또 이제 그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은 이제 3.75 요거 이제 추경에 이제 저희가 네. 받을 거고요. 그러면 재정 안정화 기금을 서로 이제 와가 오고 가면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작년까지 1.5%였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3%입니다. 이제 3%요. 예, 이제 경기도 지역개발 그 기금 자체가 이제 3%로 바뀌면서 저희도 이제 3%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3%로 이제
지방채 발행이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이 효과적입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위탁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입니까? 뭐 이제 단순하게 이제 금리로만 따지면 이제 그 저희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더 싸죠. 예. 물론 이제 그 사회 목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 지방채를 예. 발행 예. 미래지향적으로 뭘 지금 시민들이 다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 네. 뭐 또 나눠서 후손들도 좀 같이 나눠서 이 사업을 연계하자 이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거고. 네. 근데 그 의미는 재정안정화기금은 이제 몇 년 내에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이런 네, 것이 네, 불가능하니까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좀 차입선을 잡아서 하거나 아니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약간 다르게 운영을 한다라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예. 뭐 청사가 같은 경우에는 좀 싼데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청사 정비 기금은 좀 2.5%지만 다른 기금들은 보통 3.7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그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이 싸긴 하지만 이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이렇게 예탁금으로 쓰는 거는 좀 예, 재정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요. 2022년도 결산이 끝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순세경여금이 이제 2022년도가 이제 1,300억 이제 1,370억입니다. 1,370억. 예, 1,370억인데 그 중에서 이제 목적재원 이제 네. 그 특별 교부세라든지 특조금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1,170억. 1,170억. 예. 1,170억에서 250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추경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이제 이런 것을 하자라고 이게 의원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쭉 있는데 본 예산에 담겼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본 예산이 너무 어렵다 보니 이게 추경에 편성할 그 추경으로 이제 돌려서 사용할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더 250억이 아니라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저희 의원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 주민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이 추경에 담기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겪기에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을 매년 250억씩만 이렇게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활용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한 1,000억 가까이 되는 비용을 누군가는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라고 해서 충분히 이제 어디선가 이제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내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기조를. 예, 저희가 매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역으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순세계잉여금을 과도하게 이렇게 본예산에 하다 보면 추경에 또 뭐 불효불급하게 이렇게 또 발생되는 사안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 추경의 여지가 많이 위축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좀 고려를 해서 사실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는 그런 적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할 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예산이 축소되고 어려울 때 저희 좀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좀 본예산에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도 많이 좀 있었고 실제 그래서 좀 매년 수준으로 이렇게는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뭐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아까 도표까지 보여주면서 말씀 주셨던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되게 보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내년도가 좀 특수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 순세경영금을 좀 활용을 해서 네. 이 기간을 버티는 버팀목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으셔서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세입 축에는 확실히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자료 좀 하나만 요청 좀 할게요. 그 순세경영금이 결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잡히는 금액하고 해서 최근 10년치 제출 좀 해주세요. 제출해 주세요. 네. 네. 왜 10년치인지는 아실 수도 있고 10년치 제출해 주십시오. 자, 기금 운영 관련돼서 큰 틀에서 뭐 좀 말씀을 드리면 청사관리기금 4,700억 지출 계획은 470억인가요? 470억 지출 계획은 안중출장소 건립. 네, 그렇습니다. 네. 안중출장소 470억은 청사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청사관리기금이 안중출장소가 한 270억 되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행정타운 건립하는데 이제 195억 이렇게. 네. 지금 2024년도에 청사관리 기금이 1,085억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지어야 될 청사가 많이 있을 것 같고 동작동도 지어야 되고 뭐 다 어디까지 진행이 돼서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 추가될지는 뭐 꼼꼼히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종합청사 그 고덕에 짓는 계획과 청사관리 기금 맞출 수 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어느 순간은 청사관리기금 차곡차곡 쌓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때 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갖다가 일단은 땡겨 써야겠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채권 발행하겠습니다라고 어느 순간 이야기하실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그 청사관리기금 원래 재원 목표가 이제 한 4,400억 정도 네. 이렇게 몇 년도까지 4,400억? 앞으로 쭉 유지될게. 예, 원래는 이제 2025년까지로 25년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이제 한 2천억 정도 이제 마련돼 있는 거고. 쓰시죠. 네. 예, 앞으로도 이제 그럼 좀 더 3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3년 남았는데 예, 예, 한 예. 2,400억 더 쌓아야 되는 네, 네, 그런 상황이죠. 상황입니다. 예. 그럼 매년 한 800억 정도 쌓아야 네. 38에 24해서 2,400억 쌓아야 되는데 800억씩 쌓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실 네, 것 같고.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국에는 제가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그 결산과 예산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청사관리기금 충분히 쌓을 수 있느냐라고 전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봤었고 대책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전국에는 매년 800억씩 쌓지는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지금은 돌아왔고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어디선가 이제 다시 융통을 해서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좀 여쭤봤고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업 설명서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질문해 주셔서 질문해 주지 않으신 것들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사업 설명서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 11페이지 사업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작년도 고문 변호사 수당인데요. 작년도 2023년도 예산이 2,88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는 4,800만 원. 올해 2,88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4,80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 수식대로 계산을 하니까는 올해 고문 변호사는 6분이 기준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분이 계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그 7명으로 이제 늘었습니다. 이제 2분을 더 이제 신규 위촉을 해가지고요.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정원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예산을 했습니다.
중간에 7분으로 늘으셨기 때문에 올해 예산 2,880만 원 가지고 고문 수당이 네네네.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8페이지예요.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가 5천만 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평택 해양 페스티벌과 연계한 평택항 축제를 개최하겠다라고 해서 평택항 축제라고 4천만 원이 올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올 5월인가요? 저기 그 안중 출장소에서 네. 해양 페스티벌 축제를 했는데 조금은 시장님께서 해군 이염대와 같이 예예 그 사업 했던 말씀하십니까? 그 사업입니다. 조금 평택항 홍보하고 항만 쪽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1년 연차로 하고 있는 게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인데요. 요걸 꼭에 같은 날짜에 하고 추가로 이제 그 4천만 원 예산을 더 들여서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에 그림 그리기 대회와 함께? 함께 하면은 안중 출장소에 했던 거하고 규모도 좀 커지면서 참여 인원도나 호응도가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럼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안중출장소에서 작년에 진행했었던 평택항 축제와 평택항 그림 그리기 대회와 평택항 축제 지금 4천만 원 세워지는 것을 같은 날 진행하시겠다. 예, 같은 날 진행하는데 안중 출장소에서 했던 부분은 그대로 하고 요건 더 좀 추가로 해서 좀 규모를 키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4페이지에) 다른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평택 항만 배수로 정비 사업 국비 사업인데요. 이 계속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속 사업비로 가실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8.65%입니다. 이 고민스러운 것은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데 잡고 있어야 되나,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되나, 예산이 가뜩이나 없는데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여쭤봅니다. 요구는 이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올 초에 그 기본 실습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고, 그다음 실습설계 V 용역하고 기술 심의, 디자인 심의를 했는데 설계 과정에서 아마 한 22억 총사비 한 22억 정도가 첨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인허가 변경 협의를 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연내 착공이 못 됐고요. 지난 11월 17일 날 담당 서기관이 오셔서 협의를 마쳤는데 22억까지 정액을 하면은 기재부 협의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시기도 오래되고 그 사업비를 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만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빠르게 예산 변경하고 정액해줘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반영해서 내년 초에 바로 발주해서 사업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23년도 예산 20억에 8.65%를 쓰셨고, 그러면 9% 썼다고 하면 대략 뭐 10몇 억 이제 남아 있을 거고, 내년도 예산에 40억 태우면 50몇 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내년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비용입니까? 요거는 집행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받아야 될 계속. 부분이고요. 그리고 공사 발주되면은 지금 공사가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 그리고 자전거 쉼터해서 한 6개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걸 연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또 중단했을 때는 또 다시 받는 부분에서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 발주한 이후에 빠르게 작업 진행시켜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73페이지인데요. 계속 산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있는데 이 73페이지에 있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이 사업과 48페이지에 있는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과 8천만 원짜리 사업입니다만 이게 어떻게 다른 사업인지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원래 저기 해양 쓰레기 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 어민들이나 관계기관에서 그 월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쓰레기하고 그리고 저기 우리 강변에 평택호하고 남양호에 나오는 폐 어망들 같은 그런 쓰레기를 처리한 비용이 주를 이루었고요. 이게 사업비가 좀 청약되면서 인건비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네. 수거 인원까지 투입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역해안 저 폐기물 대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바다 환경 지킴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갑자기 그 사업비 감액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명을 다르게 해서 이제 같은 사업이 연속될 수 있게끔 사업명을 조금 변경된 것이고요. 사업 내용은 바다환경 지킴이 사업과 동일합니다. 인건비 한 2명 정도 수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쓰레기 봉투 비용 정도가 되는데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두 개 사업에 각각 2명씩의 예. 합니까? 그래서 총 4분이 작업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쓰레기하고 기존의 쓰레기 제거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이지만 재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그 시정연설 하시면서 청년들의 관심을 보여주셨는데요. 북부 청년 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예산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이번에 그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 본예산에는 그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 일의 추경 때 그 우선적으로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약속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행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주신 메인 사업을 본 예산에 못 태우고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계획이 없으셨는데 이후에 계획을 좀 아닙니다. 말씀 주셨던 거 아닙니까? 예, 시민과의 대화 때도 계속 약속한 이런 사항이고 해서 그건 저희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7페이지에 청년정책 기반 구축이 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 네트워크의 차이는 어떤 겁니까? 청년정책위원회라고 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고요. 청년 네트워크는 그 청년들로 구성된 단체, 단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그룹입니다. 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 역할가 예.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설명해 주실까요?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시에서 4개 분야 그 부서별로 3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다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연초에 다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기구라고 보고 청년정책위원회에는 공무원 그리고 그쵸, 네. 예 청년 그러니까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네. 그러한 청년- 논의기구고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이 그룹들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네. 말씀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제2차 평택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신규 사업으로 6천만 원이 연구 용역비로 수립이 되었습니다. 1차 연구 용역도 있었습니까? 네, 20년부터 2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이미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도에 용역이 추진됐었던 거죠, 그러면? 20년도에 20년도에. 네. 그리고 저희 지금 청년 기본 조례에 그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하면 될 것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청년 창업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무상 임차 기간이 이제 국제대학교가 무상으로 대여해 주던 곳이 임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센터 임차료를 3,762만 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 센터가 앞으로 오랜 기간 계속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 같은데요. 이거를 계속 물론 이제 1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3,700만 원이 100평의 임대료에 뭐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계속 이 비용을 외부의 어느 곳에 이걸 임차료를 내면서 계속 써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당장은 옮기려 들면 그 새로운 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대학교는 지금 2년 정도 계약을 한 상태이고요. 네. 저희가 지금 평택시에서 개발을 하는 그 부분들의 공공기여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이거 임대료를 안 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청년 창업 센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창업 지원 센터가 산업진흥원에서도 고민이 있고 각과에서도 이제 창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가능한 이런 기관이 아니라 이제 그 부속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신설이 되면 좋겠다.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데 그 남아 있었던 초등학교나 이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을 LH와 협의해서 이제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창업지원센터로 활용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창의적으로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에 청년 창업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사업 지원이 있는데요. 요즘 이 크라우드 펀딩 참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사업으로 개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 10명을 선정을 하게 될까요? 이 10명을 선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하게 될 거고요.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는 저희가 지금 그거는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신규 사업이라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요즘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판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101페이지입니다. 그 중간에 인구 정책 교육 등 운영이 있는데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식 개선 인구 교육 1회 그래서 1,000만 원이 되어 있고 밑에도 인생 재설계 지원 교육 1회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단위로 모여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회성으로? 지금 인구정책 교육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은요.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번에 그 도서관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서 진행하셨었죠. 네,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많은 분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고요. 신중년 은퇴 후 인생 재설계는 이거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중년들이 다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예, 방향을 설정해 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한 달 정도로 뭐 일주일에 몇 회 한다라든지 이건 되게 호응도가 네. 두 개 다 호응도가 되게 높습니다. 일회성 교육에 1,000만 원이 이제 투자가 돼서 합당한가에 대해서 좀 여쭤봤던 거고요. 설명을 근데 듣고 이게 나니 뮤지컬 듣고 나니 잘 공연이고 이해가 하다 됐습니다. 보니까 예, 네.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인데요. 105페이지에 장당 노동자 복지회관과 포승 노동자 복지회관 시간당 그 교육 강사비 네네. 인상해 주셔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 주셔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는데 증액해 5,000원 주셔서 네. 5,000원 증액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편에 가면 116페이지가 노동 안전 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제 5대5 매칭에서 3대7 매칭으로 변경이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분들이 노동 안전 지킴이가 선정이 되고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이 위험한 것은 없는지 그렇죠. 예, 이런 사전에, 것들을 예. 이제 살펴보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이번에 보고를 받으셨던 거가 있어서 저도 관심이 가서 좀 찾아봤더니 건설 현장 안전관리 업무 협약이 평택시와 국토안전관리원으로서 서로 협약이 돼서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건설 현장뿐이 아니고 네. 일반 제조업체 공장까지 다 네.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분야의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예, 예. 이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과 잘 이렇게 분산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가 이제 366만 원이 노동상담소 운영 비용으로 366만 원이 있는데 노동상담소가 장당 복지회관이랑 포승 복지회관에 들어서가 있는 거 맞죠? 아니요, 그거는 다른 틀립니다. 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한노총에 그 송탄소방서 쪽에 있는 그 건물에 있는데요. 그게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한노총 예, 쪽이라서 따로 따로 예, 그 설계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게 해주셨군요. 이쪽 장당복지관은 민노총 또 네네네네. 그래서 같이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 120페이지의 공공근로 사업인데요. 그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청년들 공공근로 지원해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 대상이 18세 이상 평택 시민으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근데 이것도 이제 청년에게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청년도 그러니까 청년들도 4억 원 이하면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예. 청년들 이게 가구별로 이제 이게 따지거든요. 이게 이거 청년들은 수준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억 원 재산 가지고 있는 근데 요거 말고 이제 사람이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또 있는 거는 알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 이 혜택이 조금 더 돌아가려면 기준을 좀 낮추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4억 원 이게 단순 청년 청년이 39세 아니고 이제 네. 실업 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그러니까 하고 실업급여 있거든요. 아니, 실업인데 이제 그러니까요. 실업자이신데 이제 재산이 4억 청년인데 재산이 4억 이상 있으신 드물죠. 예. 분보다 예. 뭐 예를 들면 1억 원 미만으로 규정을 낮추어 주어야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이 예.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는가 예. 이런 고민이 그건 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네네. 여쭤본 겁니다. 네, 부럽습니다. 145페이지에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인데요. 그 사업 내용 중에 중간에 제외 대상이
상점이라고 되어 있고 제도권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및 전통시장은 제외. 그러니까는 골목 제도권에 있는 이게 어떤 의미죠? 아,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잘 아시겠지만 이제 등록 기준을 이제 올해 이제 바꾸었는데요. 미리 이제 등록돼 있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네. 예, 거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올해 이미 신청을 해서 정상원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되게 나머지 이제 그 신청 못 하고 그런데 이제 지원해 주려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이 골목상권 중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나 예, 예.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그렇습니다. 있는 골목에 지원을 해주시겠다. 예. 공공 배달앱 이거 매년 이제 회기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뜨거운 감자인 것 같은데요. 예. 현수막 비용, 현수막 리플렛 전단지 비용 계산 안 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게 이 현수막이나 이런 걸로 홍보하는 것 별 의미 없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대부분 다 이게 인터넷이나 이게 앱을 보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배달비 300원, 한 3,000원 지원 그리고 대략 2,800명에게 그리고 12달 동안 이제 매달 이제 2,800명에게 3,000원의 배달금을 그렇죠. 후원, 건수, 예, 하는 건수로. 거죠. 예, 예, 예. 건수죠. 근데 옆에는 이제 1억 1,0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1억만 요구를 하셔서 1억이면 되는 거죠. 홍보비를 뺐습니다. 예. 뭐 리플렛 이런 게 하도 이제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맞춰서. 예.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1억 1,000만 원이 나오는데 1억만 내셔서 오타로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 국비 사업인데요. 1,200만 원의 예산이 투여됩니다. 근데 이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이라고 해서 이 LED 등을 이렇게 바꿔주는 사업으로 네. 규정을 하셨고 예, 예.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 LED 등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립 어린이집의 등을 바꾸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취약계층 이제 한 게 일반 어린이집 말고 이제 이건 시립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해주는 거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경로당에 했습니다. 장등 1위 경로당 한 개소하고 취약계층 가정집에 이제 7개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모집할 때 그때 조금씩 틀려서 맞춰서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수립되면 시립 백꽃마을 백꽃 어린이집의 LED 등이 바뀌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수요조사할 때 미리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국지로 신청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관의 LED 등을 바꿔주는 사업이면 담당 부서인 저쪽 그 복지 쪽이나 이쪽에서 원래는- 하면 되는 사업 네, 아닌가 원래는 싶어서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에너지 분야 따로 이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그리고 이 사업은 정말 어려운 분들의 이제 바꾸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바꾸거나 뭐 이런 사업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게 취지가 맞는지 싶어서 저희가 좀- 이제 그 읍면동에 이거 사전 수요 조사를 다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그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사전에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이걸 맞춘 겁니다. 예. 네. 좀 사전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많이 웬만한 데는 많이 돼 있습니다. 예. 주로 기관이 아니라 이제 어떤 뭐 노인정 경로당이나 예, 경로당이나 그렇습니다. 이런 예, 예. 데들을 주로 하셨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홍보가 덜 돼서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182페이지인데요. 특별회계입니다. 여객선 운행 재개에 따른 인건비 증액 편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예산에 대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객이 언제 재개가 됐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8월 중순부터 재개가 8월 됐는데요. 5개 항로 중에 연운항 항로 같은 경우는 연운항시 정부에서 예전에 그 카페리선이 화물 부두에 접안을 했습니다. 이게 전용 여객 부두가 준공되기 전에는 여객을 승선시키지 말라는 조건에서 지금 연운항은 여객이 탑승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룡 같은 경우는 지금 산동성 정부에서 이제 그 중국적 지분을 확대하려고 지금 대룡해운 한국 측 지분을 추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안전이나 그 여객 승선을 위한 안전 검사 이런 쪽에 조금 제한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 항로가 지금 여객이 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이후에 여객이 늘어나고는 있나요? 뭐 기존에 완전 이제 뭐 예. 중단됐다가 시작이 됐으니까 늘어나고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비하면 그 코로나 19 이전에 최고 많이 승선했을 때 연간 한 60만 명 이용했는데요. 지금 한 개 항로 평균 한 200에서 250이니까 예전에 비하면은 아직 50%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기본 비용만 줬으면 됐는데 이제 입출항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6시 이후까지 근무하게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정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어제도 이제 보고의 건 말씀 주실 때도 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제 여객 평택시에 이제 여객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여객 터미널도 준비가 되고 있고 네, 이제 중국 측의 선사 지원이 확대되면서 이제 5개 중에 3개 항로는 이제 화물만 싣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인건비가 5개 노선이 운행을 하던 2개 노선이 운행을 하던 필요한 인건비이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더 많은 인건비가 태워질 수 있도록 여객이 더 활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물론 해수부에게 건의도 해주시고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내부 검토해서 시장님도 보고드렸고요. 해양수산부하고 지방청에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이걸 좀 개선해 달라고 건의 공문은 지난주에 발송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